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나탄 명상. 오늘부터 30개의 마음 챙김 명상 방법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하루에 한 개씩 매일매일 실천해 보시면 아마도 마음의 힘을 기르는데 이 세상에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는 방법들은 아주 쉽고 매우 간단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습들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위에 어떤 것을 세우든지 아주 튼튼한 토대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명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빙그레 웃기. 아침에 일어나면서 빙그레 웃기.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것을 보면은 빙그레 웃음을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표지판을 갖고 계신가요? 나뭇가지나 웃음이라고 쓴 쪽지 또는 여러분만의 어떤 그림을 그려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벽이나 천장에 붙여놓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아마도 그 간단한 표시물이 웃음을 떠올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침대에서 나오기 전 몇 초 동안 호흡을 지켜봅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3번 조용히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깊은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그렇게 그대로 누운 채 호흡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나탄 스님의 마음챙김 명상,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빙그레 웃기. 오늘부터 실천해 보아요. 오늘부터 30일 동안 매일매일 업로드 됩니다. 마음성장학교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마음챙김 명상으로 건강한 지금 여기를 살아가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나탄 마음챙김 명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빙그레 웃기에 대해서 소개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빙그레 웃기 오늘도 실천하셨나요? 오늘은 자유로운 시간에 살짝 웃기, 자유로운 시간에 살짝 웃기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빙그레 한번 웃어 보세요. 어린아이나 나뭇잎, 벽에 걸린 그림 등 비교적 정적인 대상을 바라보면서 웃습니다. 웃음이 잘 지어지지 않는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따라 웃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찻잔, 연필, 컴퓨터 모니터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보고 웃습니다. 숨을 조용히 3번 들이쉬고 또 내쉽니다. 자,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쉽니다. 다시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쉽니다. 한 번 더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쉽니다. 지금 제가 조금 빠르게 안내했는데요. 여러분이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면서 각자 자신에게 맞는 숨의 길이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계속해서 빙그레 웃어보세요.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참 본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미소를 살짝 띄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만나는 모든 것들 그 하나하나에 미소를 보내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마음성장학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저와 함께 마음 챙김 명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지금 여기를 살아보아요.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만드는 틱나탄 명상,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음악을 들으면서 빙그레 웃기, 음악을 들으면서 빙그레 웃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최근 일주일 동안 어떤 음악을 즐겨 들으셨나요? 그 음악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어떤 정서가 느껴지셨나요? 지금부터 2분에서 3분간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들으며 노랫말, 또 음향, 리듬, 그리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어떤 느낌을 주의를 갖고 살펴봅니다. 여러분의 오감에 느껴지는 어떤 감각적인 것들, 그리고 올라오는 마음들, 그 모든 것들에 주의를 둡니다. 들숨과 날숨을 지켜보면서 음악을 즐기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미소를 보냅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빙그레 웃어보세요. 오늘 하루가 또 지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마음성장학교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매일매일 만나요.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나탄 명상, 오늘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화가 났을 때 빙그레 웃기에 대해서 나눕니다. 화가 났을 때 빙그레 웃기. 당신이 만일 화가 났음을 알아차렸을 때는 그 즉시 빙그레 웃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알아차림과 동시에 빙그레 웃습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며 계속 웃습니다. 숨을 3번, 4번쯤 들이쉬고 내쉬며 계속 빙그레 웃어보세요. 아마도 지금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고자 하신 분이었다면 왜 이렇게 웃어야 해? 화가 나는데? 라고 생각하며 다시 화가 올라오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좋은 연습을 할 시간입니다. 만약 지금 화가 올라오신다면 그 즉시 알아차림과 동시에 호흡에 집중하며 들숨과 날숨을 조용히 들이쉬고 또 내쉬면서 계속 웃어보세요. 모든 것의 답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모든 답을 얻는 방법은 실행해 보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은 앞선 사람들을 신뢰하며 그들의 지혜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배움과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의 것이 탄생합니다. 세상 만물이 협력하여 길러내고 수고하여 나에게 온 음식을 먹고 육체가 성장하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도 그러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들이 나를 가르치고 돕고 성장하게 합니다. 감사함으로 신뢰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 그저 웃기라는 사실에 대해 분노가 올라온다면 즉시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저 웃어봅니다. 아주 쉽지요? 네, 한 달간 여러분이 화가 올라오는 순간마다 이 배움을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유튜브 마음성장학교에서는 앞으로 한 달간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 우리가 지금 여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금 여기 감사와 평안 그리고 행복한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하세요. 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틱나탄 명상. 오늘은 마음 챙김 명상 5번째 시간으로 누운 자세로 놓아버리기에 대해 안내합니다. 여러분 지금 파도 소리가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한 펜션에, 바닷가 펜션에서 오늘 마음 챙김 명상 5번째 시간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장소에서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연습 시작할게요. 누운 자세로 놓아버리기. 자, 누워서 하는 연습입니다. 놓아버릴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정말 힘든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거기 그 사람과 또 그 상황 전체를 송두리째 삭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힘든 마음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이 연습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밤바다의 파도 소리와 함께 명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안내할게요. 누운 자세로 놓아버리기. 먼저 요를 깔거나 베개를 베지 말고 맨바닥에 반드시 눕습니다. 맨바닥에 반드시 눕습니다. 두 팔은 옆구리에 자연스럽게 나란히 놓고 다리는 살짝 벌려 발가락이 밖을 향하게 뻗습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빙그레 웃으면서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호흡에 계속 주의를 기울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온몸의 근육을 놓아버립니다. 바닥으로 가라앉고 가라앉고 가라앉는다는 느낌으로 모든 근육을 이완합니다. 특별히 불편한 곳이 있다면 더 적극적으로 그곳을 이완해 봅니다. 내려앉고 내려앉고 가라앉고 가라앉고 바닥 깊은 곳으로 몸이 축 늘어지듯이 그렇게 느끼면서 근육을 모두 이완합니다. 미풍에 날리는 부드러운 실크처럼 근육을 풀어줍니다. 잘 되지 않을 때는 이와 같이 부드러운 것들을 연상하면서 몸이 그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완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오직 호흡과 미소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미소를 지으며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몸의 모든 근육을 이완합니다. 자신이 따뜻한 난로 앞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난로 앞에서 졸고 있는 고양이를 생각합니다. 지금 그대의 근육은 누가 건드려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죽은 듯, 그저 모든 근육이 아주 편안하고 아주 가볍고 아주 자유롭습니다. 지금부터 호흡을 15번 계속합니다. 호흡을 15번 계속하는 동안 앞에서 설명한 것대로 여러분이 부드럽고 또 안전하고 따뜻하고 기분을 편안하게 이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연상하면서 나의 모든 몸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해 보세요. 자, 호흡을 세는 방법 소개합니다. 호흡을 세실 때에는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숨을 들이쉰다 하나 라고 말하거나 인식합니다. 또 내쉴 때에는 나는 숨을 내쉰다 하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하나 하나 이렇게 세트로 15세트를 호흡하면서 온 몸의 근육을 놓아버립니다.
아마도 15세트의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 동안 몸이 편안해져서 졸음이 오거나 어쩌면 잠이 들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선택하세요. 만나는 모든 것들에게 미소를 전하시고 그리고 사랑과 존중을 전하며 아름다운 삶을 창조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삶은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우리를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 원하던 것들을 갑자기 사라지게 하기도 합니다. 황망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은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를 만듭니다. 오늘 안내하는 놓아버리기 명상 2번째 시간, 앉은 자세로 놓아버리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만드는 마음챙김 명상 6번째 시간, 앉은 자세로 놓아버리기. 자,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먼저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로 앉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앉는 것이 아직 힘드시다면 책상 다리로 앉아도 되고 무릎을 꿇고 앉아도 됩니다. 우리가 결과부자로 앉는 이유는 가장 안정된 자세로 흔들리지 않고 깊게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오래 앉아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에는 발이 바닥에 닿도록 앉습니다. 엉덩이를 의자의 3분의 1 지점으로 옮겨 앉으면 등받이에서 등이 떨어지고 그리고 발바닥도 바닥에 안정감 있게 닿게 됩니다. 자, 이런 자세로 앉아 코로 숨을 깊이 들이쉬고 코로 내쉬며 빙그레 웃습니다. 코로 숨을 들이쉬고 코로 내쉬며 빙그레 웃습니다. 계속 웃으며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내쉬는 호흡과 함께 마음의 짐을 놓아버립니다. 잠깐 동안의 멈춤을 선택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갖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미소를 머금고 마음을 살피며 호흡에 집중할 때 존재 그대로의 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다정한 엄마가 되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선택하세요. 자,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가장 깊은 인생의 골짜기로 떨어지는 순간, 지옥이 있다면 아마도 여기겠구나 싶은 바로 그런 지점까지 닿았을 때, 그때 애쓰지 않아도 숨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흡이야말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지금 여기를 회복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7번째 시간, 깊이 숨쉬기. 오늘은 깊이 숨쉬기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먼저 등을 바닥에 대고 눕습니다. 조용하고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복부의 움직임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숨을 들이쉬기 시작할 때 폐의 아랫부분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배를 내밉니다. 폐의 윗부분에 공기가 들어가면 가슴이 솟아오르며 배는 꺼집니다. 이때 한 손은 배에 그리고 다른 한 손은 가슴에 대고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볼록 나오게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배가 쑥 들어가게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책을 배에 올려놓고 책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하지는 않습니다. 호흡을 10가지 셉니다.
나는 숨을 들이쉰다. 하나. 나는 숨을 내쉰다. 둘. 이렇게 숨을 10가지, 들숨과 날숨을 한 세트로 10가지 셉니다. 들숨보다 날숨의 길이가 조금 더 길 것입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또 내쉬고 호흡에 집중하며 오늘도 지금 여기 평안을 선택하세요. 제가 지금 며칠 동안 강의를 연달아 계속 했더니 목이 많이 잠겼습니다. 네, 여러분도 몸 관리 잘 하시고 날마다 빛을 바라보시고 평안을 선택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만드는 마음챙김 명상 8번째 시간입니다. 발걸음으로 호흡 헤아리기. 오늘은 우리를 깊은 영성으로 안내하는 발걸음으로 호흡 헤아리기를 안내합니다.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 두 발로 굳게 서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일이 힘겹고 버겁게 느껴집니다. 깊은 호흡에 주의를 두며 자기 자신과 연결되고 내면의 깊은 마음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스스로 문을 열고 마을길이나 강변, 공원이나 산길을 걸으며 의도를 가지고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에 주의를 두며 걷다 보면은 이전과는 다른 마음이 올라옴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만드는 마음챙김 명상 8번째 시간, 발걸음으로 호흡 헤아리기를 소개합니다. 이 방법대로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강변이나 마을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숨은 평상시처럼 편안하게 쉽니다. 발걸음을 걸으면서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재어봅니다. 몇 분간 계속해서 합니다. 날숨의 길이를 한 걸음만큼만 늘려봅니다. 들숨을 늘리려고 억지로 애를 쓰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들이쉽니다. 들숨을 쉴 때 혹시 그것을 늘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지 조심스레 살펴봅니다. 호흡을 10번 셉니다. 이제 날숨을 한 걸음만큼만 더 늘립니다. 들숨도 한 걸음만큼만 길어졌는지 아닌지 지켜봅니다. 기분이 편안할 때에만 들숨의 길이를 늘립니다. 그렇게 호흡을 20번까지 센 다음 평소 숨쉬기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숨 늘리기 연습을 몇 번 반복하면 차츰 들숨과 날숨의 길이가 같아질 것입니다. 들숨과 날숨을 똑같이 길게 쉬는 수행은 10호흡에서 20호흡 이상 하지 않습니다. 호흡을 셀 때는 들숨과 날숨이 하나입니다. 자, 이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한번 걸어보세요. 침묵 속에서 발걸음으로 호흡을 헤아리며 걷고 또 걷고 그렇게 걷다 보면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오늘도 평안을 선택하세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마음성장학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또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 마음을 전해주실 때 제가 더
좋은 영상들로 보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의 마음도 전해주시고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만드는 마음챙김 명상 9번째 시간. 오늘은 호흡 숫자 세기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앞서서 1편부터 8편까지 안내하면서 호흡 숫자 세기에 대해서 몇 번 소개했어요. 오늘은 호흡 숫자 세기에 대해서만 자세하게 소개할게요. 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9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1편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보고 계신가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지만 깊은 내면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삶의 주인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들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안내하는 방법이니 하나하나 1편부터 따라서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 호흡하기 지금부터 소개할게요. 자, 방법. 먼저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로 앉든지 또는 산책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들숨 하나 하면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숨을 내쉴 때는 날숨 하나 하면서 가만히 지켜봅니다. 두 번째 숨을 쉴 때는 들숨 둘 하며 가만히 지켜봅니다. 천천히 내쉴 때는 날숨 둘 하며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렇게 들숨과 날숨을 하나의 세트로 세면서 10가지 숨을 셉니다. 10가지 숨을 세었다면 다시 하나로 돌아갑니다. 만약 숨을 세다가 놓쳤다면 그 숫자를 놓쳤다면 다시 하나로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마음챙김 명상을 하든지 호흡을 헤아리기 할 때는 지금 소개한 이 방식으로 헤아리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숫자를 세다가 놓쳤을 때는 다시 하나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세요. 마음성장학교 TV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또 우리가 함께 좋아하는 이 영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세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10번째 시간. 음악을 들으면서 호흡 따라가기. 오늘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는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음악은 우리의 정서를 아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서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이룹니다. 희노애락과 같이 일시적으로 급격히 일어나는 감정이나 진행 중인 사고 과정이 멎게 되거나 신체 변화가 뒤따르는 강렬한 감정 상태를 이르기도 합니다. 정서를 바꾸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음악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상에 흐르는 테마 음악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음악은 어떤 정서를 불러오나요? 음악을 들을 때 당신은 누구이며 어떤 상태가 되나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음악이 우리의 정서를 끌고 갑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호흡 따라가기 명상을 하며 음악을 듣는 주체로 느끼고 바라보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10번째 시간.
음악을 들으면서 호흡 따라가기.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먼저 음악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음악을 지금부터 듣습니다. 길고 가볍고 고르게 숨을 쉽니다. 호흡을 따라갑니다. 길고 가볍고 고르게 숨을 쉬며 호흡을 따라갑니다. 음악의 느낌과 흐름을 알아차리면서 계속 호흡을 따라갑니다. 음악에 빨려 들어가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호흡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음악에 빨려 들어가 자기를 잃어버리지 말고 호흡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당신이 원하는 정서와 분위기를 위해 도움이 되는 음악을 선택하세요. 정서를 바꾸고 싶다면 경험을 바꿔보세요. 오늘도 평안을 선택하세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마음성장학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시고요. 또 이 영상이 도움되는 사람들에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11번째 시간. 오늘은 대화를 하면서 호흡 따라가기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의 감정 상태에 따라 나의 감정도 영향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공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상대의 감정에 즉시 영향을 잘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대가 눈물을 흘리면 같이 울고 화를 내면 같이 화를 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화하는 것이 좋을까요? 상담이나 코칭을 할 때 경력이 많을수록 내담자 고객의 감정에 공감하기는 하나 동일한 감정 상태가 되어 울거나 분노하지는 않습니다.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 배워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11번째 시간, 대화를 하면서 호흡 따라가기. 먼저 길고 가볍고 고르게 숨을 쉽니다. 지금 상대와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간에도 길고 가볍고 고르게 숨을 쉽니다. 호흡을 따라가면서 상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대꾸도 듣습니다. 호흡을 따라가면서 벗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모습도 느껴봅니다. 자기를 잃지 않으며 호흡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공감은 하되 자기를 잃지 않으면서 호흡과 자기 자신의 주인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성장학교 좋아요, 구독, 또 알람 설정과 또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오늘은 12번째 날인데요.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호흡 따라가기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우리의 호흡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도 우리를 도와서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화해시켜 하나가 되게 하고, 호흡은 몸과 마음 둘에 연결되어 있어서
호흡만이 몸과 마음을 한데 모아주며 둘을 함께 밝혀주고 평화와 고요함으로 이끌어주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호흡 자체가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가 호흡에 집중할 때, 그때 마음 챙김이 일어납니다. 길을 걷거나 앉아있거나 눕거나 일을 할 때, 손을 씻을 때, 설거지를 할 때, 차를 마시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 그 밖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호흡 명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호흡에 집중하며 그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중요한 일이 되게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를 사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진리를 알게 된다면 모든 순간이 감사와 평안으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12번째 호흡 따라가기 지금부터 안내합니다. 결과부자나 방가부자로 앉든지 혹은 산책을 합니다.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배로 숨을 들이쉬면서 숨을 들이쉰다 하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쉰다 하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합니다. 숨을 들이쉰다, 숨을 내쉰다, 숨을 들이쉰다, 숨을 내쉰다. 4번째 호흡에서는 숨을 조금 더 길게 들이쉬면서 길게 들이쉰다 하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내쉬면서 길게 내쉰다 하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합니다. 길게 들이쉰다, 길게 내쉰다, 길게 들이쉰다, 길게 내쉰다, 길게 들이쉰다, 길게 내쉰다. 자, 이제 조금 조심스럽게 숨을 따라가면서 복부와 폐의 움직임을 자세히 살핍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배가 볼록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살펴봅니다. 폐의 움직임도 살펴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면서 들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따라간다 하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다시 숨을 내쉬면서 나는 숨을 내쉬면서 날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따라간다 하고 지켜봅니다. 이렇게 20번 계속합니다. 나는 숨을 들이쉬면서 들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따라간다. 나는 숨을 내쉬면서 날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따라간다 하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자, 이렇게 20번 계속한 다음 평소의 호흡으로 돌아갑니다. 5분간 휴식을 취한 뒤 수행을 다시 반복합니다. 호흡을 하는 동안 빙그레 웃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빙그레 웃으며 호흡에 집중하고 나는 숨을 들이쉰다. 나는 숨을 내쉰다. 나는 숨을 들이쉬면서 들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따라간다. 나는 숨을 내쉬면서 날숨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따라간다. 이렇게 모든 과정을 빙그레 웃으면서 반복합니다.
이 수행에 익숙해지면 다음 수행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나는 호흡 따라가기, 이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릴 때 그때 비로소 명상이 시작되고 마음 챙김이 시작됩니다. 마음 챙김 하시면서 오늘도 평안을 선택하세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계절을 지나고 있든지 지금 여기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고 빙그레 미소를 지어 봅니다. 폭풍우 속에서 있을지라도 호흡에 주의를 두고 빙그레 미소를 지어 봅니다. 지금 여기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 흔들리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이 연습을 해볼 만한 최적의 순간입니다. 걸으면서 혹은 앉아서 누워서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13번째 시간, 기쁨을 맛보기 위해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숨쉬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먼저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로 앉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듯이 가만히 누워서 혹은 걸으면서 해도 무방합니다. 빙그레 웃으며 호흡을 따라갑니다. 빙그레 웃으며 호흡을 따라갑니다. 몸과 마음이 안정되었으면 가볍고 부드럽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쉬면서 호흡을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 하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숨을 3번 들이쉬고 또 내쉬면서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쉬면서 온 몸을 편안하고 기쁘게 만들고 있다 하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쉬면서 몸과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만들고 있다 하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5분에서 30분 아니면 본인의 능력에 따라 1시간이나 그 이상이라도 같은 생각을 유지하며 계속 호흡을 가만히 지켜봅니다. 수행의 처음과 끝은 부드러운 휴식으로 시작되고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만일 중단하고 싶을 때에는 두 손으로 부드럽게 눈과 얼굴을 마사지하고 이어서 두 다리를 마사지한 다음 평소 앉는 자세로 돌아갑니다. 잠시 그렇게 있다가 일어섭니다. 만일 지금 어렵고 힘든 마음의 상태에 있다면 즉시 빙그레 웃으며 호흡을 따라갑니다. 나는 지금 숨을 들이쉬면서 온몸을 편안하고 기쁘게 만들고 있다. 나는 지금 숨을 내쉬면서 온몸을 편안하고 기쁘게 만들고 있다. 의도적으로 호흡에 집중하며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경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을 선택하세요. 마음성장학교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고요. 또 필요하신 분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14번째 시간. 오늘은 몸 자세 지켜보기에 대해서 안내합니다. 이 연습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흡에 집중합니다. 보통 때보다 더 조용히 그리고 깊이 숨을 쉽니다. 자, 지금 한번 숨을 쉬어 보실까요? 조용히 깊이 호흡에 집중합니다. 걷거나 서 있거나 눕거나 앉아 있는 자세를 가만히 지켜봅니다.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를 걷고 있는지, 어디에 누워 있는지,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기분을 바꾸기 위해, 호흡 수행을 하기 위해, 또는 그냥 서 있기 위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몸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 목적을 알아차립니다. 이 연습을 하는 동안 아무 목적이 없음을 알아차린다면 그것도 역시 좋습니다. 숨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하게 정돈되고 또 몸의 피로가 풀립니다. 자, 그럴 때 더 깊은 호흡과 연결되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과 몸의 상태를 느끼고 인식하면 그 가운데 자기 자신과 더 깊은 연결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말하고 또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그것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조절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자신과 깊이 연결된 삶은 보다 풍요롭고 보다 안정되고 평안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을 선택하세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23번째 시간, 상호 의존성에 대한 명상 지금부터 안내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동안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과 감정, 욕구를 알아차림하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때때로 선과 악의 분별에 빠져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으로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 들어오든지 그저 그것이 들어왔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갔다면 나감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지켜보는 나와 그 마음의 생각과 감정이 둘이 아닙니다. 나는 느끼고 생각하는 동시에 지켜보는 관찰자입니다. 둘이 하나입니다. 다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느낌 안에서 느낌을 지켜보고 생각 안에서 생각을 지켜보고 마음 안에서 마음을 지켜봅니다. 지켜보고 알아차리는 가운데 그 마음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물체는 제 그림자를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끊임없이 알아차리게 되면 예측할 수 없이 뛰어다니던 마음이 알아지고 어느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정갈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23번째 시간, 상호 의존성에 대한 명상 지금부터 안내합니다. 어릴 적 사진을 한 장 준비합니다.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로 앉아 호흡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20번쯤 쉰 뒤에 앞에 놓여있는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당신을 이루고 있던 감정과 생각, 느낌, 그런 것들을 되살려 봅니다. 그 시절의 몸의 특징, 느낌, 지각, 정신작용, 의식을 다시 되살려 봅니다. 계속 호흡을 따라갑니다.
추억이 당신을 꿰어내거나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명상은 15분쯤 계속합니다. 명상을 하는 동안에 계속 빙그레 웃습니다. 이제 마음을 현재의 자신에게 돌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 느낌, 지각, 정신작용, 의식에 집중합니다. 당신을 이루고 있는 오온을 봅니다.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이 부드러운 흙에 깊이 묻혀서 물기에 젖어드는 씨앗처럼 당신 안에 깊숙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당신의 산만한 지성으로 다루는 추상적인 물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성만으로는 이 물음에 답할 수 없습니다. 머리로 대답을 궁리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이루고 있는 몸과 마음, 지각과 정신작용, 의식,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이 물음을 맞이합니다. 10분쯤 명상을 하는 동안 철학적 사변에 빠져들지 않도록 가벼우면서도 깊은 호흡을 유지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23번째 시간은 상호 의존성에 대한 명상이었습니다. 어릴 적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 나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이끌어내는 명상이었습니다. 이 명상의 포인트는 여러분이 사진을 보면서 추억에 빠져들거나 또 그 추억의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깨어있는 의식으로 미소를 머금으며 명상을 하는 동안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직접 해보시고요. 좋은 경험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25번째 시간. 오늘은 그대의 해골이라는 제목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우리 주변에는 삶과 죽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삶과 죽음이 한 현실의 다른 얼굴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삶과 죽음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염처경에는 시체 명상법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분해되는 과정을 명상하여라. 어떻게 부풀어 오르고 퍼렇게 되는지, 어떻게 뼈만 남을 때까지 벌레들이 파먹는지, 마침내 그 뼈마저 천천히 부서져 흙으로 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명상하여라. 이렇게 명상하면서 나의 육신도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고요해지고 평안해질 때까지, 마음과 가슴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질 때까지, 웃음이 얼굴에 피어오를 때까지 계속 시체를 명상하세요. 이렇게 해서 두려움과 혐오감을 극복하면 삶이란 무한하게 값지며 순간순간이 살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생물들, 다른 모든 존재하는 생명까지 값져 보일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의 생명이 파멸되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에 더 이상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과 죽음이 생명의 두 얼굴이며 동전의 양면이 없으면 동전이 있을 수 없듯이 생명도 삶과 죽음이 없으면 있을 수 없음을 봅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는 삶과 죽음 위로 올라설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의 상호 의존성을 꿰뚫어 본 사람은 좁은 견해를 부수고 작은 배를 타고서도 삶과 죽음의 파도에 휩쓸리거나 빠지지 않고서 삶과 죽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경전은 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25번째 시간 그대의 해골 방법 안내합니다. 자, 먼저 침대나 마루바닥 아니면 풀밭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베개는 베지 않습니다. 호흡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대의 몸에 남아있는 것은 땅 위에 누워있는 백골뿐이라고 상상합니다. 계속 빙그레 웃으며 호흡을 따라갑니다. 그대를 장사 지낸 지 80년이 흘러 살점은 모두 분해되었고 해골만 남아있다고 상상합니다. 머리뼈, 등뼈, 갈비뼈, 엉덩이뼈, 팔다리뼈, 손가락뼈, 발가락뼈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계속 빙그레 웃으며 가볍게 숨을 쉬고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대 해골이 그대가 아님을 봅니다. 그대 육신은 그대가 아닙니다. 그대는 생명과 하나가 되어 나무, 풀, 다른 사람들, 새, 짐승들 속에서 하늘과 바다에 영원히 삽니다. 그대 해골은 그대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대는 모든 곳, 모든 때에 현존합니다. 그대는 몸뚱이나 느낌, 생각, 행동, 지식만인 존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20분에서 30분 명상을 계속합니다. 오늘 나눈 명상은 삶과 죽음, 우리의 해골을 명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알아차리게 되는 명상입니다. 우리 안에 좋은 것과 나쁜 것,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다면 이 명상을 통해서 조금 가벼워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을 선택하세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마음성장학교 TV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또 가입으로 마음성장학교를 응원해주세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영상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2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옳고 그름, 또 좋고 나쁨으로 순식간에 분별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태어나 이 세상에 살아오는 동안 살아내기 위해서 생존의 기술로 점점 더 판단 분별하는 기술이 고도화되어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어렵습니다. 삶과 죽음을 묵상하며 생명의 본질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전의 모든 관념을 죽이고 새로운 눈과 새로운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는 삶으로 거듭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26번째 시간 그대가 태어나기 전의 참모습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방법을 소개합니다. 그대가 태어나기 전의 참모습. 방법 1.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로 앉아 호흡을 따라갑니다. 그대의 삶이 시작된 지점인 알파벳 A 지점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거기가 바로 그대의 죽음이 비롯된 곳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대의 삶과 죽음이 동시에 시작되었음을 봅니다. 저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습니다. 저것이 없었으면 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서로 기대어 존재함을 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의 바탕입니다. 그대 자신이 동시에 삶이면서 죽음임을 봅니다. 삶과 죽음은 적수가 아니라 같은 현실의 두 얼굴입니다. 이제 그 두 양상이 끝나는 지점인
B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사람들은 그 지점을 죽음이라고 부르지만 이는 틀린 말입니다. 거기가 그대 삶과 그대 죽음이라는 두 양상이 끝나는 곳임을 봅니다. A와 B 사이에 아무 차이가 없음을 봅니다. A 이전과 B 이후에 그대의 참모습을 찾습니다. 오늘 명상은 그대가 태어나기 전의 참모습이라는 주제였고요. 삶과 죽음에 대한 25번째 명상과 연결지어서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삶과 죽음, 지금의 모습이 죽어야 새로운 삶이 또 태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성장학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도움이 되는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또 마음성장학교를 후원하고 싶으신 분은 가입을 눌러서 후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27번째 시간, 사랑한 사람의 죽음, 상호 의존성에 대한 명상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호 의존성을 명상하는 것은 거짓된 분별의 장애를 치우고 생명이 모두 다 우주적인 조화 속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전통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3가지 종류의 현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상상, 또 상호 의존성, 그리고 궁극적 온전함의 본성입니다. 망각과 편견 때문에 우리는 대체로 그릇된 관점과 견해의 베일에 쌓여서 현실을 덮습니다. 그리하여 상상으로 현실을 보는 것입니다. 상상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객체와 자아들의 집합으로 보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착각은 너와 내가 같지 않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 하는 판단과 분별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이러한 착각을 깨뜨려 부수기 위해 모든 현상이 생멸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서로 의존하고 있는지, 또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명상합니다. 자, 이러한 명상을 할 때 사유는 명상의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유화돼 그곳에서 철학적인 이론을 세우려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개념의 체계에만 매달리면 궁지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의존성에 대한 명상은 철학적 견해나 명상 방법에 사로잡히지 않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 그것과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뗏목은 강을 건너는 데 쓰는 물건이지 어깨에 메고 가라고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은 달이 아니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궁극적인 온전함의 본성, 상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그릇된 견해에서 해방된 현실로 나아갑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모든 개념을 초월하지요. 그것을 제대로 서술할 수 있는 개념은 없습니다. 상호 의존성이라는 개념도 물론입니다. 궁극의 온전함의 본성,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지각할 때 수행자는 이른바 평등성지의 경계에 도달하여 더 이상 주악에게 분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놀라운 합일에 들어갑니다. 이는 멀리 떨어져 이룰 수 없는 그런 경지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웬만큼 수행을 계속하면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27번째 시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오늘 이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도 평등성지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방법 첫 번째, 의자나 침대에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눕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가만히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몇 달 전 또는 수년 전에 죽어간 사랑한 사람의 몸을 명상합니다. 그 사람의 살점은 모두 분해되어 없고 해골만이 땅속에 말없이 누워있음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대의 몸은 아직 여기에 있으며 그 안에 몸을 이루는 물질, 느낌, 지각, 정신작용, 의식이 아직 쌓여 있음을 생생하게 느낍니다. 그 사람과 그대가 과거와 바로 지금 서로 나누는 상호작용을 생각합니다. 계속 빙그레 웃으면서 호흡을 지켜봅니다. 이렇게 15분쯤 명상을 합니다. 이 명상을 통해 여러분이 어떤 경험을 하시든지 그저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삶과 죽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또 내가 살아있음, 그 안에 서로 상호 연관성, 그러한 것들을 명상하시면서 좋은 경험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성장학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28번째 시간, 비어있음. 오늘 수행은 앞서 소개한 5가지 수행을 모두 마치고 나서 해야 합니다. 상호 의존성에 대한 명상, 그대의 자신, 그대의 해골, 그대가 태어나기 전의 참모습,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 명상들을 모두 경험하신 후에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순간 판단하는 것은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시작입니다.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어떤 순간에도 본질을 바라보게 됩니다. 호흡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애쓰지 않아도 나를 살리고 있는 호흡에 감사하게 되는 기적은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생명에게 흐르는 고요하고 넉넉한 마음, 자비심으로 흐르게 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28번째 시간, 비어있음. 지금부터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결과부자나 방가부자로 앉습니다. 호흡을 따라갑니다. 몸과 느낌, 지각, 정신작용, 의식이 모두 비어있음을 명상합니다. 하나씩 차례대로 명상합니다. 그 모든 변화가 무상하며 자아를 지니고 있지 아니함을 봅니다. 몸, 느낌, 지각, 정신작용, 의식, 이 모든 것의 집합은 모든 현상의 집합과 마찬가지로 상호 의존의 법칙에 지배받습니다. 그것들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는 것은 흡사 산봉우리 부근에 구름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각과 감정, 지각, 정신작용, 의식, 이것을 붙잡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모두 이것의 집합에서 오는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것이 자아도 없고 비어있는 것이긴 하지만 우주의 모든 현상이 경이로운 것처럼 경이롭고 모든 생명이 경이로운 것처럼 경이롭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합니다. 그것 자체가 궁극적인 실체인 까닭에 생겨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것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명상을 통해 무상도 개념이요, 비자아도 개념이요, 비어있음도 개념임을 깨달아 무상, 비자아, 비어있음의 개념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그대는 비어있음 또한 비어있는 것임을, 비어있음의 궁극적 실체가
몸과 느낌, 지각, 정신작용, 의식의 궁극적인 실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수행은 앞에 5가지 수행을 모두 마치고 나서 해야 합니다. 상호 우전성에 대한 명상, 그대 자신, 그대 해골, 그대가 태어나기 전의 참모습,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서 실천한 그 수행의 경험을 통해서 상호 우전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소개한 이 비어있음에 대한 수행은 수행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1시간이나 2시간쯤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느낌과 지각, 그리고 정신작용, 의식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느껴보시고 경험하시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고요히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성장학교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29번째 시간. 오늘은 당신이 가장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비심 연습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당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상황과 관계 속에서 살아내야만 하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밀어낼 수도 잘라버릴 수도 없는 가족이나 직장 동료나 상사일 경우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품은 분노와 억울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은 관계를 병들게 하며 자기 자신을 병들게 합니다. 이러한 삶은 불을 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심 명상을 반복함으로써 우리 안에 자비심이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29번째 시간. 당신이 가장 미워하는 이들을 위한 자비심. 지금부터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 먼저 고요히 앉습니다. 숨을 쉬면서 빙그레 웃음을 짓습니다. 고요히 앉아 숨을 쉬면서 빙그레 웃습니다. 그대를 가장 힘들게 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의 밉거나 싫은 모습을 생각해보고 가장 역겨운 장면을 그려봅니다. 그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고 무엇이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의 지각작용을 들여다보아 그가 어떤 사고방식과 논리에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기대와 행위가 어떤 동기에서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끝으로 그의 의식을 관찰합니다. 그의 견해와 통찰력이 열려있고 자유로운지 아니면 닫혀있고 부자연스러운지 그가 무슨 편견이나 좁은 마음, 증오, 분노 따위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봅니다. 그가 자기 삶의 주인인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맑은 물이 샘솟는 우물처럼 그대 가슴에서 자비가 우러나는 걸 느낄 때까지, 분노와 앙심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합니다. 같은 사람을 상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수행합니다. 이해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깊이 가슴에 품고 여러 번 묵상하며 그가 어떤 이유에서 어떤 목적과 의도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다 보면 여러분 안에 연민과 사랑 그리고 자비가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만약 힘들다면 여러 번 반복해서 그것이 될 때까지,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수행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과 공유로 여러분의 마음과 사랑을 전해주세요.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30번째 시간. 지혜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고통. 우리 마음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이야말로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가장 크고 빈번한 요인입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우리를 깨어있게 합니다. 맑게, 조용히 모든 것의 참모습과 만나게 됩니다. 틱나탄 스님은 책에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수행을 하는 사람은 차를 모는 운전기사처럼 깨어있어야 해요. 수행자가 만일 깨어있지 않으면 졸면서 운전하는 사람이 큰 사고를 내듯이 산만함과 망각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높은 중마를 타고 가는 사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깨어 있으십시오. 한 발만 삐끗해도 땅에 곤두박질하고 맙니다. 무기 하나 없이 적진 속으로 걸어가는 중세 기사처럼 되세요. 의젓하게 흔들리지 않는 발걸음으로 천천히 걸어가는 사자처럼 되십시오. 이런 경계심을 놓지 않아야만 그대는 온전히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30번째 시간. 지혜의 부족으로 말미암은 고통. 자, 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로 앉습니다. 호흡을 따라갑니다. 그대 주변에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나 가족 또는 사회의 어떤 상황을 골라 이번 명상의 주제로 삼습니다. 대상이 사람일 경우 그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보려고 노력합니다. 질병, 가난, 통증처럼 몸으로 겪는 괴로움에서 시작해서 내면의 갈등, 불안, 증오, 질투, 양심의 가책처럼 감정들로 말미암은 고통으로 나아가며 살펴봅니다. 그 다음 비관주의나 좁고 어두운 시각으로 자기 문제를 보는 것처럼 지각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떠올립니다. 그의 정신작용이 불안하거나 실망했거나 절망하거나 또는 증오에서 비롯되지 않았는지 살펴봅니다. 그의 의식이 상황 때문에, 그가 겪는 고통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교육, 선전 또는 자제력 부족 때문에 닫혀있지 않은지 살핍니다. 그대 가슴에 시원한 샘물 같은 자비심이 솟아날 때까지, 그가 상황이나 무지 때문에 고통받고 있음을 알아차릴 때까지 이 모든 고통을 계속 명상합니다. 가능한 한 가장 소리 없이 겸허하게 그를 지금 상황에서 나오게끔 도울 결심을 합니다. 대상이 가족일 경우에도 같은 방법을 따릅니다. 한 식구에서 시작하여 다른 식구로 넘어가는 식으로 온 식구의 고통을 두루 살필 때까지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봅니다. 그들의 고통이 바로 그대의 고통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들 가운데 아무 비난받아야 할 사람이 없음을 알아차립니다. 가능한 한 가장 소리 없이 겸허하게 가족을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그대가 도울 결심을 합니다. 대상이 사회일 경우 전쟁이나 다른 어떤 불의한 사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의 상황을 선택합니다. 그 갈등과 분쟁에 휘말려든 사람들을 모두가 희생자임을 봅니다. 전쟁을 일으킨 쪽 사람들이나 그 반대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고통이 계속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런 상황이 초래된 것을 한 사람이나 몇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없음을 이해합니다. 모든 사람이 무지하거나 상황을 변화시킬 결심이 부족한 결과로 불의한 경제 체제나 이명에 사로잡힌 탓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음을 봅니다.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양쪽이 진짜 적수가 아니라 같은 현실의 두 얼굴임을 알아차립니다. 가장 본질적인 가치는 생명이고
살생이나 억압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모든 앙심과 증오가 사라질 때까지, 그대 안의 자비와 사랑이 샘물처럼 솟아날 때까지 명상을 계속합니다. 가능한 한 가장 소리 없이 겸허한 방법으로 깨달음과 화해를 위해 일하기로 결심합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내 속에 자비심을 일으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돕고 싸울 뜻을 버려라.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있는 힘을 다하여 양쪽의 힘을 대등하게 한 다음 분쟁이 화해로 이끌어지도록 하여라. 유마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이 영상과 또 마음성장학교를 계속 열심히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31번째 시간. 오늘은 초연한 행동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저는 지난 15년간 세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만나 그녀들의 삶의 여정에 동행했습니다.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을 다루는 마음성장학교의 교육과 코칭은 참여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세계관의 변화를 통해 강의 2편에서 강의 저편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선물했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며 선하고 아름다운 창조적 리더로 힘있게 살아가는데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 소리 없이 드러나지 않으나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어 그녀들의 빠른 성장을 촉진했습니다. 실제로 보통 사람들이 10년이 걸려도 이루기 어려운 성장과 변화가 마음성장학교 안에서는 1년 혹은 2년 만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답니다. 보살은 온갖 중생을 건너편 언덕으로 데려다 주지만 실제로는 어느 중생도 건너편 언덕으로 가는데 도움을 얻은 바 없다. 마음 성장과 의식 성장의 여정을 통해 존재의 회복과 자립을 성취한 사람들도 이와 비슷합니다. 강을 건널 때 배를 태워준 뱃사공은 있으나 배를 탄 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럴 때면 저도 사람인지라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그저 누군가의 성장에 기여하고 세상을 따뜻하고 밝게 하자고 하는 일임을 알고 있지만 인간적인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명상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사업을 하고 세상에 기여하는 분들을 위한 명상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 초연한 행동,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 챙김 명상 31번째 시간, 초연한 행동, 지금부터 안내합니다. 별가부자나 방가부자로 앉습니다. 호흡을 따라갑니다. 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 계획을 명상의 주제로 삼습니다. 그 사업의 목적, 쓰이는 수단, 참여하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우선 목적을 생각해 봅니다. 그 사업이 칭찬이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돌보고 고통을 덜어주고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행됨을 봅니다. 사업이 쓰이는 수단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협력을 북돋아주는 것임을 봅니다.
그 사업을 자선 사업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일에 결부된 사람들을 떠올립니다. 아직도 그대를 돌보는 사람과 돌봄받는 사람을 따로 놓고 보고 있습니까? 만일 그대가 돌보는 사람과 혜택을 입는 사람으로 나눠서 보고 있다면 그대의 일은 그대와 봉사자들을 위한 것이지 봉사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살은 온갖 중생을 건너편 언덕으로 데려다 주지만 실제로는 어느 중생도 건너편 언덕으로 가는데 도움을 얻은 바 없다. 금강경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성장학교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성장과 의식성장의 여정을 안내하는 교육과 코칭, 또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여 세상의 빛을 더하겠습니다. 어느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초연한 마음으로 봉사를 받는 사람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 둘이 아님을 아는 마음으로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32번째 시간, 오늘은 초연함에 대해서 나눕니다. 지난 시간 31번째 시간에 나눈 초연한 행동과 또 함께 연결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수많은 사건과 또 사람들, 그리고 상황들, 그리고 사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우리는 늘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이 우리의 지혜의 부족으로 인해 나쁜 일을 좋은 일로 오인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나쁜 일이라 생각하는 그 일 속에서도 또 얼마나 빛나는 보물이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 가장 선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니 어둠이 아니었다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그런 일들이 저의 삶에서 계속됐고 또 지금 여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공이라 생각하는 것도 실패라 생각하는 것도 지금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르게 볼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초연함에 대해 마음챙김 명상을 함께 할 텐데요. 초연함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판단 분별 없이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32번째 시간 초연함. 오늘 초연함은 나의 성공에 대한 초연함 그리고 나의 실패에 대한 초연함 이 두 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나의 성공에 대한 초연함. 자,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로 앉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따라갑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뜻깊었던 성공 사례를 떠올리고 하나씩 검토합니다. 당신의 재능, 장점, 능력, 그리고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유리했던 어떤 조건들을 떠올립니다. 전체 과정의 상호 의존성에 빛을 비춥니다. 자, 이 말은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고 영향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하여 성공은 당신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알면
당신은 당신이 이룬 것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공을 놓아버릴 수 있을 때에만 당신은 진정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고 또 더 이상 그것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자, 다음은 나의 실패에 대해 초연함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결과부자나 반가부저로 앉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생애에서 비참했던 실패들을 떠올리고 하나씩 검토합니다. 당신의 재능, 장점, 능력, 그리고 당신을 실패로 이끌었던 불리한 조건들을 떠올립니다. 나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느낌에서 생겨난 당신 내면의 모든 열등의식을 살펴봅니다. 전체 과정에 상호 의존성에 빛을 비춥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실패가 당신의 능력 부족에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유리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데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실패의 그 모든 책임을 당신 혼자 질 수도 없고 또 실패가 그대 자신은 절대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것을 알면 당신은 실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실패를 놓아버릴 수 있을 때에만 당신은 진정 자유로울 것이고 더 이상 그것에 시달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나의 성공과 실패에 초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연습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의 성공 또 실패 때문에 괴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 연습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성장학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려요. 공유는 사랑입니다.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성장학교 대표 김은미입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33번째 시간.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함에 대한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포기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마음성장학교는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람들, 또 상담이나 코칭, 강의를 통하여 누군가의 삶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한 마음성장, 의식성장의 여정을 안내합니다. 저도 그런 일을 또 현장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때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기도 하고 또 벼랑 끝으로 밀어붙이기도 하고 조롱과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그런 냉담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들을 만날 때면 나도 그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불러 일어납니다. 그럴 때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안내에 따라서 나가다 보면 상호 의존성에 대해 다시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으나 또 서로 묶여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중생을 돌보는 일의 노예가 되지도 않으며 또 중생을 돌보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도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마음챙김 명상 33번째 시간 포기하지 아니함에 대한 명상 지금부터 안내할게요. 먼저 결과부자나 반가부자로 앉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따라갑니다. 상호 의존성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 했던 명상들 가운데 하나를 고릅니다. 앞서 소개한 마음챙김 명상 23번째부터 30번째까지를 참고하시면 그것이 바로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명상들입니다. 그리고 그대 자신에 대한 명상을 하든지 그대 해골에 대한 명상을 하든지 아니면 죽은 사람에 대한 명상을 하는 가운데 모든 것은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음을 봅니다.
아울러 비록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이 경이롭다는 사실을 봅니다. 그대는 조건 지어진 것들에도 묶여 있지 않지만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들에도 묶여 있지 않습니다. 성인을 보십시오. 그는 상호 우전성에 대한 가르침에서 떠나 있지만 그 가르침에서 떠나 있지도 않습니다. 그는 가르침을 식은 재처럼 던져버릴 수 있지만 여전히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으며 그 가르침에 빨려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는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습니다. 깨달은 사람들은 중생을 돌보는 일에 노예가 되지 않지만 중생 돌보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명상을 하여 이 사실을 봅니다. 자, 오늘은 포기하지 아니함에 대한 명상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고 돌보고 양육할 때 소진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썰렁해지고 또 우리도 역시 비난과 억울함과 분노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깨달은 자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중생을 보살피고 또 그들과 함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챙김 명상, 살아가는 모든 순간을 기적으로 바꾸는 명상을 1편부터 33편까지 공유했습니다. 다음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고 또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자, 모두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전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